오늘은 조선시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을 못하면 국가에서 혼수를 줘서 중매도 서서 결혼시켜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제도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이게 물자를 지급해서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이 무서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을 하지 않으면 가장을 처벌한다. 우리가 알기로 그 참 착하고 합리적이라는 세종 때에 도대체 왜 이런 법이 생기는 거야. 이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스캔들을 일으키는데, 어떤 분은 사형, 어떤 분은 변방에 있는 관계, 천민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거의 관기 수준 만들자는 거죠. 중요한 거 또 해요. 사면불허. 절대 사면 불가로 한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세종이 이제 이걸 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사. 오늘은 조선시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배님께서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조선시대 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가 뭐냐, 조선시대에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을 못하면 국가에서 혼수를 줘서 중매도 서서 결혼시켜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참 정말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제도는 버려두고 시행을 안 하냐, 이놈들의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막 엄청나게 흥분하셨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제도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그게 강제적으로 막 시행되느냐,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주기적으로 또는 이제 수령들이 지역 사정에 맞게 간헐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 이상 한파가 오거나 뭐 냉해 이런 게 생기면, 여자들이 한이 많으면, 왜 모르지, 뭐 여자가 한을 맺으면 뭐 온열이로 서리가 내린다,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음기가 강해져서 세상이 추워지는 거다. 그런 이걸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뭐 궁녀들 결혼시켜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정책들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제도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 혼인 가능 연령이 남녀 18세 이상입니다. 이 18세 이상이면 아니면 혼인을 못하냐, 그게 아니고 부모 동의 없이 자기가 의지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이에요. 이게 2007년에 개정됐는데, 그전에는 남자가 18살, 여자가 16세였대요. 오, 16세? 근데 뭐 이 남녀 평등을 위해서 이게 18세로 통일이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18세 이전에는 결혼을 못 하느냐? 아니에요. 이 18세라는 건 결혼 가능 나이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18세 이하라고 해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혼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땠느냐? 조선시대의 주자 가래에는, 조선시대에서 뭐 거의 바이블처럼 여겼던 주자 가래에는 남자는 16세에서 30세. 근데 왜 또 30세가, 왜? 이건 또 상한선이 있어요. 여자는 14세에서 20세에 가능하다. 이거 좀 애매하죠. 이게 도대체 자기 의지로 결혼할 수 있다는 나이인지, 이 나이 때에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건지, 남자는 30살, 여자는 20살 넘어가면 결혼 못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모나 조부모 같은 이런 상중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국대전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 이상 혼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상한선 없어요. 그리고 13세 때부터 의논, 그러니까 혼담이 오고 가는 건 가능하다. 옛날에는 혼담만 오고 가도 이거를 거의 준결혼으로 쳐가지고, 왜 조선시대 얘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혼담을 오다가 뭐 남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결혼 안 했지만 혼담이 오고 갔으면 이미 결혼한 거다. 그래서 뭐 수절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혼담을 오고 간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약혼이죠. 그래서 이것도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이 혼담 오고 가는 건 13세부터 가능하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네요.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감동하신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사족의 딸이 가난해서 30살이 넘도록 혼인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결혼에 필요한 자재를 지급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족들은 절대 그냥 결혼 못합니다. 이게 장례, 결혼, 관혼 상제는 반드시 갖출 거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족이 결혼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라에서 이게 물자를 지급해서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이 무서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혼인을 하지 않으면 가장을 처벌한다.
와,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규정이야. 이게 어떤 분이 해석한 걸 봤더니 이걸 왜 이렇게 결혼을 거의 강요를 하느냐? 조선시대 옛날에는 그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인구 증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결혼시켜서 이게 인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랬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이게 일반 백성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사족한테 가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는 그 이렇게 남녀들한테 이게 줘서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음기가 창성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갑자기 뭐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미고 궁궐에 여름에 고드름이 달린 뭐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뭐 결혼시켜라 이런 정책을 하긴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평민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무조건 서른 이렇게 그냥 결혼 안 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은 그건 사족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갖고 처벌했다는 기록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시켰다는 건 봤는데 결혼 안 시켜서 처벌했다는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이건 그만큼 결혼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사족이다. 그러면 왜 평민한테 결혼을 강요했으면 뭐 노동력, 인구 증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도대체 사족한테는 이걸 왜 하니? 이런 의문이 생기죠. 요 사건이 벌어진, 이 법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세종 때였습니다. 세종 9년 9월 17일에 예조에서 법안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자는 나이 14세로부터 20세 안까지 혼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부득이해서 기한을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갖춰서 서울은 한성부에 알리고 외방은 이제 고을에 알린다. 그러면 서울과 외방의 그러니까 수령들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그 혼조,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또는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좌우간 그 가장을 형률에 의해서 논제한다. 와, 이런 살벌한 규정을 예조에서 올립니다. 이 규정이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정이 돼서 이 규정은 채택된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게 쭉 가서 나중에 경국대전에서는 남자 몇 세, 여자 몇 세 그리고 이제 상한선까지는 안정하고 아무튼 사족이 이거 결혼 안 시키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으로 갔던 건데 초안은 좀 많이 달랐죠. 여자의 경우 14세부터 20세 안에 무조건 혼인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아마 사족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결혼 못 시키면 정부에 사유서를 써내야 되고 수령이 그거를 조사해서 이게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처벌한다. 저희 선배님이 이 규정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세가지고 경국대전에서는 약간 순화가 된 것 같은데 야 이제부터 이제 문제인데 아니 이게 세종께서 그 우리가 알기로 그 참 착하고 합리적이라는 세종 때에 도대체 왜 이런 법이 생기는 거야. 세종 9년에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사건이 생깁니다. 감동이라는 여성이 사족의 딸인데 성이 유씨였어요. 유감동이라는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요즘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사회의 구속과 압박에 저항해서 자유를 추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유부인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사족들하고 이렇게 사건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우동 사건의 선배인데, 뭐 지금 뭐 영화로도 나오고 뭐 하여간 어우동은 웬만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어우동만 없었으면 감동이 아마 제일 유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어우동 사건이 나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감동이 이렇게 돼가지고 감동은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본인은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어우동만 없었으면 이제 감동이 이제 한 몇 번 영화 되는 건데 뭐 하여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뭔가 하여간 뭔가 좀 소리가 이상해. 이게 감동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이 여러 명이 걸립니다. 동자, 이름이 동자예요. 그리고 금음동, 이런 이름이 꼭 무슨 노비 이름 같은데 둘 다 여성이고 처녀였어요.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하면서 이게 또 이제 간통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동자나 금음동이 모두 사족의 딸이에요. 제가 이것도 뭐 성씨 이름 밝히면 또 그런 거 되게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하여간 그건 빼겠는데 부친이 다 사망했는데 그래도 이제 관직이 있는 사족이었고 이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스캔들을 일으키는데
이게 또 그 사족의 또 이 형제 뭐 간에 또 일으키고 뭐 또 그 친척하고 또 이렇게 간통을 했다고 해서, 근데 이게 친척이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멀어요. 사촌에서 팔촌인데 이게 자기 친가가 아니고 외가나 처가였을 거예요. 근데 약간 조선시대 친족 범위가 넓으니까 뭐 이렇게 돼서 여러 사건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이라면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겠지만, 이게 원래 조선시대 또 중국에도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있는데 이게 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이건 사족의 딸이고, 그래서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가중 처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나중에 이제 형률에 이렇게 달아봤더니 뭐 곤장 100대 치고 또 조금 덜한 애는 곤장 80대 치고 도형 3년, 그러니까 뭐 유배 3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걸 이게 정식 처벌인데, 얘들은 사족의 딸이고 풍기문란이 심하니까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막 논란이 납니다. 근데 이 가중 처벌이 살벌해요. 어떤 분은 사형, 어떤 분은 변방에 있는 관계, 천민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뭐 거의 관기 수준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해요. 사면부로, 절대 사면 불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센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세종이 이제 이걸 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세종이라는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이제 큰 사건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끝내는 게 아니야. 이분은 항상 이게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항상 이런 거 찾거든요. 그러면 일단 형은 어떻게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론이 또 생길 수 있잖아. 이건 절대로 벌을 세게 준다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종은 벌을 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근본적인 뭐 하지? 정신교육을 더 시켜? 국민윤리를 강화해? 근데 뭐 당시 여성들은 학교도 안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방법을 찾아냅니다. 얘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결혼을 빨리 안 해서 그래. 이 중에 감동은 유부녀였는데 동지하고 금운동은 처녀였어요. 근데 왜 처녀들이 유부남하고 간통을 하단 말이야? 이거는 얘들이 결혼을 빨리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서 집안에서 이렇게 딱딱하고 단속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족의 딸들이 제때 결혼하는 법을 만들어. 이렇게 돼서 예조에서 올린 게 그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남성은 아니고 여성들 강제 결혼 조항만 들어갔고, 그 결혼을 안 하면 관에다 보고서를 올려서 사유를 심사를 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처벌하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아, 이게 무서워,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한쪽에서는 이거는 세게 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종이 대단한 게 그건 또 안 받아들여요. 법은 법대로 해야지. 이게 사안이 뭐라고 해서 법을 뭐 강제 일벌 100개야. 그래서 뭐 이건 남들이 보니까 쟤는 뭐 공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중 처벌하는 건 안 된다. 요즘도 정말 이러는데 세종이 정말 이런 거는 대단해요. 법은 감정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되고, 감정선에서는 저게 좀 중대범죄다 그러면 2배, 3배로 때려라. 그래야 뭐가 없어지고 한이 풀린다. 감정선에선 맞죠. 하지만 법을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법이 인플레드가 되고 법의 취지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거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주장하는데 세종이 딱 안 돼. 법대로 해서 도 3년, 곤장 100대, 80대, 도 3년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또 양보를 해가지고 변방의 노비로 충당하고 사면 불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세종이 대단한 게 한 번 양보를 해도 이분이 또 안 밀립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딱 사면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왁 난리를 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요령이죠.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의지를 관철해버려요. 원래 도 3년이었으니까 처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처리를 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족에 따른 무조건 결혼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법이 나왔던 거죠. 다만 이렇게 보면은 아니 세종은 또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더니 이건 또 뭡니까? 뭐 이런 의문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세종의 그 스타일, 그러니까 세종 시대의 고민이 뭐냐면 국가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좀 과하게 잡긴 해요. 사회의 모든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세종이 좋은 면만 보면 어떻게든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어떤 그 법을 하나, 제도를 하나 만들면 이게 폐단이 뭐냐, 잘못된 게 뭐냐,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점만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죠. 근데 사실은 그 배경에 있는 건 뭐냐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관여를 해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간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요즘 기준에서 보면은 크나큰 빅빅 브라더 국가를 생각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과 국가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서 남보다 더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이상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가면은 이제 오히려 법 규정은 좀 완화되는 형태를 보여줘. 국가가 그렇게까지 관여했다가 부작용이 더 크니까. 그래서 경국대전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로 혼인 가능 연령을 정해놓고 남자는 아니고 여자의 경우에 결혼을 안 하면 이제 처벌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약간 협박성으로 들어가고, 가능하면 관에서 도와줘서 결혼을 시켜라. 요게 강조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